네, 지난 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은 캣맘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는 데 분주했습니다. 길고양이를 혐오한 범죄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오늘 드디어 캣맘 사건의 용의자를 찾았는데요. 네, 다름 아닌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10월 15일 19시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용의자 A군, B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A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 수사 중에 있고, 이번 사건은 동물에 대한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 실험 등 과학적 호기심에 의한 범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캣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벽돌 DNA 검사와 3차원 스캐너 장비를 동원해서 수사를 확대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하던 중 초등학생 용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냈는데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파트 3, 4호 라인 출입문 앞에 있던 CCTV였습니다. 네, CCTV 분석 결과 이 아파트에 사는 A군이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3, 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 직후인 오후 4시 42분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부터 A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다가 A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 A군 족적으로 추정된 이 족적이 용의자의 족적과 일치하면서 8일 만에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임이 밝혀지고 모두가 의아했던 부분은 해당 학생의 부모가 과연 이 사실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행동이 두려워서 부모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부모 역시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A군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해준 바에 의하면 이제 경찰이 접촉을 해서 부모가 처음 알았다라고 일단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는 이제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일단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한 이제 수사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뭐 아이들은 이제 맑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에 있어서의 그 낙하 실험도 정말 사실인지 뭐 등등이 그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꼼꼼히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예. 생각이. 그렇다면 이 초등학생들은 진짜 캣맘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초등학생들은 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사실상 아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법정에 가서도 일관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용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할 수 있는 자가 함께 동석을 해서 예. 그야말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 전문가가 10대 정도니까 그 아동 전문가가 같이 동석한 경우에 사실은 그 신빙성의 확보를 뭐 인정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말 이 아이가 낙하 실험과 포함돼서 이번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의 진술의 그 신빙성을 어떻게 그 법관이 판단을 할 것인가. 예. 뭐 이것이 일단은 지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일단 변론으로 하더라도 송치를 해야 되니까 예. 송치에 있어서 일단 뭐 죄명은 뭐 나름대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얼만큼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가, 또 소년부 그 판사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어느 죄에 의유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하나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슈들이 되지 않나 보입니다. 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초등학생 용의자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촉법 소년에 해당이 돼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의 민법상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벽돌을 던진 아이 말고 나머지 2명의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인정이 될까가 사실 이 사안에서는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8일간 그토록 찾던 용의자를 찾았지만 범인이 처벌할 수 없는 아이들로 밝혀지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초등학생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 용의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확보하는 경찰 수사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